예,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역시 법사위 이야기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말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국회의원들 보면은 제가 이 정치부 기자 국회 처음 출입한 게 1988년입니다. 1988년 13대 국회 초반부터 출입을 했는데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좌파 국회의원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 세금을 줘서 연봉 1억 이상 9명의 보좌진 붙여가지고, 그리고 무슨 이런저런 지원들 특권 주고, 이거 과연 해야 되냐? 이런 국회의원, 이게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좌파 조국당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다 저는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하고 무슨 비례대표, 거기에 위성정당 같이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위성정당 같이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말 이게 국회의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오늘 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 국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 과정, 재판 속행 이야기도, 유죄 선고 과정도 있었지만은 이 재판 속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나경원, 주진우 더 의원이 맹활약을 했다. 제가 어제도 이 법사위에 좌파 민주당하고 조국당 최현정 있죠. 여기 싸움꾼, 그냥 다른 것은 뭐 아무 논리도 필요 없고 무턱대고 싸움만 거는 그런 사람 들이 포진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그렇고, 무슨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이거 무턱대고 싸우는 이런 사람, 박균태,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수적으로도 11대 7로 분리하고, 이렇게 어떤 전투력 있는, 이런 법사위원들을 좀 보이지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나경원, 주진우, 더 의원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네, 이게 법률적인 부분도 잘 알기 때문에 활약을 펼쳤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제일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에서부터, 원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가라고 했는데 추미애가 방해를 해서 지금 간사 자격을 못 받고 있죠. 근데 실제로 간사 역할을 합니다. 오늘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들어 놓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정감사다. 기괴하다. 참 국정감사 참 기괴하다. 과거 어느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했느냐. 일단 본인의 문제죠. 추미애가 막았죠. 그리고 추미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맡고 있는 데 대해서는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퇴장하는 것은 관례다.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만약 상권 분립을 무시한다면은 이는 한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상권 분립 무시하는 것은 추미애뿐이 아니고 이재명이죠. 이재명 무슨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든다고 하면서 이 재판부 구성에 이 국회가 들어갈 수 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죠. 위헌은 탄핵입니다. 자, 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의 의석을 말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한 것은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추미애가 답을 하라고 했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자, 추미애 논리대로 하면은 대법원장도 나와서 앉아 있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 이재명도 운영위원회에 나가야 되죠.
뭐 김민석도 총리실 운영위에 나가야 됩니다. 우원식도 운영에 나가야죠. 다 이 피감 기관장이면 운영에 나가야죠. 조대처럼.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것은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이재명은 선출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주장을 했죠. 자, 이게 지금 계속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 아주 중요한 말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드리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정말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현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진작에 이재명을 파기 재판했어야지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이 안 났을 것 아니냐. 파기 재판.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왜 그걸 안 했느냐. 파기 재판. 그때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은 유죄 취지 파기 한청에서 돌려보내도 이게 또 시간 끌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폐문 부재 이런 식으로 시간 끌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법원이 그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파기 재판. 고법에서 무죄였던 고법에서 올라온 것을 파기를 하되 고법으로 다시 환송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유죄라고 했으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니까 그 형을 그대로 때리든지 하면은 이재명은 대선에 못 나왔습니다. 그때도 파기 재판 이야기 계속 나왔죠. 오늘 일정이 늦었지만 나경원 의원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파기 재판을 했어야 된다. 그걸 안 해서 이 혼란이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 계속해야 된다. 헌법 84조 이거를 5개 재판부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건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이재명 정권 초반에 스스로 풀으니까는 그냥 들어놓아 버린 거죠. 그런데 법제처 해석은 그 추미애 그 쪽에서 계속 이제 발언을 저지를 해도 나경원 의원이 계속 발언을 한 겁니다. 법제처 해석서 주석서에도 이 헌법 84조에 나온 불소추 특권은 형사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소를 말하는 것이다. 형사법상 새로운 기소를 말하는 것이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에 또 있다. 68조 2항에 뭐가 있냐면은 68조 2항이 대통령 재선거 규정입니다. 이 이야기도 그때 많이 나왔었죠. 그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이거 그래도 재판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헌법 68조 2항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재선거 규정인데 재선거 규정을 하는 경우 거리 또는 당선자 사망 또는 판결에 의한 선고로 직을 잃을 때 이런 겁니다. 그 거리가 될 때. 자, 그러면은 이 판결에 의한 선고가 헌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재판을 계속 해야지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이 불소추 특권은 새로운 기소만 못한다 일 뿐이지 그전에 5개 재판은 그대로 이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또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이게 여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소개를 계속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5개 재판부가 추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추정, 그러니까 기일, 심리 기일, 추후, 지정 이렇게 했으면은 아니 추정했으면은 정할 수 있다. 다시 정할 수 있다. 이재명 뭐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전이라도. 왜냐하면은 언제든 다른 판사가 추지정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판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재명 재판 날짜. 자, 이 이야기까지 오늘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년 초에 법원 인사 있으면은 새로 들어가는 재판부에 들어가는 판사들이
이거 전임 재판부가 추후 지정해놨네? 그러면은 뭐 지정해야지 해서 바로 심리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선거법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고법 7부에서, 형사비 7부에서 결정만 하면은 바로 이재명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건 그때 재판을 추후 지정해버린, 처음에는 선거 전에 파기환송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재판 날짜를 잡았다가 무서워가지고 이것을 재판 이후, 선거 이후로 그 선거 날짜를 돌렸다가 다시 선거가 끝나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니까는 무서워서 추후 지정을 해버린 그 이재건, 비겁한 판사죠. 이재건 고법 판사, 그리고 그 형사 고법, 서울 고법의 7부의 또 주심 판사, 이 두 사람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는 이미 그 서울 고법에 간 지 4년, 5년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동을 시켜야 되죠. 보통 한 3년 되면 이동을 시키니까.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판사가 온다.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뭐 2심에 가 있는 위정교사, 또 1심 하는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선거, 이것도 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그 법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추정, 그 기일 추정은 언제든 다른 판사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형법 84조 해석도 다른 판사는 달리 할 수 있다. 지금 5개 재판부의 판사들은 완전히 이 겁에 질려가지고 헌법 84조 운운하면서 재판을 연기를 했지만은 지금 또 이재명의 실정이 계속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또 법원에 대해서 특히 법원을 말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판사가 오면은 헌법 84조 이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해당 안 돼 해석을 해서 추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재판 날짜를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제 법대로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판사들 전부 다 탄핵 발의해야 된다. 이재명 정권이 무서워서 자기들 사법 정의를 포기해버린 판사들 15명, 그중에서 부장판사 5명, 재판장 5명. 법사위도 부르고 탄핵 발의해야 된다. 의석수가 모자라니까는 탄핵을 통과전을 못 시키겠죠.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반대할 거니까. 그렇지만은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탄핵 발의를 해서 그 판사들 재판 중단시킨 그 판사들 탄핵 발의를 해서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탄핵 발의는 3분의 1이면 발의를 할 수가 있죠. 통과는 못 시키더라도 탄핵 발의해서 왜 탄핵을 발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쓰면은 이게 기록에 남고 국민도 알 수가 있죠. 국민의힘 지금 현역 의원이 107명이니까 100명 이상이면은 탄핵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 대다수가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된다고 그때 출구조사에서도 그런 게 나왔죠. 64%가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인데 그걸 무시하고 본인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정권이 두려워서 재판을 중단시킨 사람들 탄핵 발의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이재명의 재판 속행이 공론화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미 이혼총회 같은 데서 다 공론화를 시켰죠. 그러면은 좀 더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민심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주진우 의원은 오늘 이 민주당 국정감사에서 그 민주당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의 이 파기환송 판결을 계속 문제 삼으니까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느냐? 오늘 특히 전현희 같은 경우에 계속 이재명 변호사 같은 말만 계속했죠.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무슨 김문기를 몰랐다느니 백현동 옹벽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변호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진우 의원은 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드냐? 이재명 변호인만 나와서 떠드냐? 피고인 어디 갔느냐? 피고인 이재명은 왜 안 나와?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느냐. 이재명 피고인 나와라. 재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자, 맞는 말이죠. 이 법사위를 이재명의 법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변호사들처럼 뭐 일제히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야당 의원들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한 거죠. 아니 이재명 제있으니까 계속 이 재판을 해야 된다. 이 고법에 다시 해서 빨리 자기가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 역할을 했으면은 거기에 딱 하나 빠진 게 있죠. 법정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고인을 묻는 거예요. 피고인 누구입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 이재명 나와라. 이렇게 할 거면은 주진우 의원이 그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느냐.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전현희, 추미애, 서영교, 뭐 선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전현희 발언을 보면은 주진우 의원의 지적입니다. 정말 이재명 변호인인 줄 알았다. 이재명 변호인인 줄 알았다. 전현희 보니까. 국회의원 세배를 받으면서 이런 이재명 변호인 일을 해도 되느냐? 민주당 주장은 이재명 무죄라고 하는데, 이 무죄라고 지금 자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아니, 법사위가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이재명 재판을 지금 다시 하느냐, 이 자리에서. 그렇죠. 법사위에서 일부는 법조인 출신이죠. 뭐 주진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서영교나 장경태나 뭐 이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현희도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앞에 놓고 대법관들을 앞에 놓고 대법원 행정처장을 앞에 놓고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리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엉터리 같은 거 맞지도 않는 거지만 이재명에게 눈도장 찍는 거죠. TV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재명에게 눈도장 찍어가지고 나중에 공천 받으려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변호사 하면은 뭐 공천 막 주더라. 그대로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심지어 뭐 집권했다고 해서 민정수석실에 전부 다 포진시키고 저기 뭐 국정원 기조실장 시키고 심지어 UN 대사 보내고 법제처장 시키고 이러더라. 학습 효과가 된 거죠. 민주당 지방선거 노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또 추미애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요청하려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발언을 막는 것을 문제 삼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천대엽에게 발언권을 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천대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넣는 상권 분립, 그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판을 깔아줬죠. 자, 그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상권 분립에 대한 인식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추미애, 이재명의 직격탄을 날리도록 또 판을 깔아준 것도 주진우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행태를 이야기하느라고 제가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저게 뭔가 하면은 정말 한심하다. 세비 아깝다. 세비가 아깝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죠. 참 이거 웃고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혁진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법사위에서 첫 질의자로 나섰는데, 최혁진, 정말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사위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행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탄핵 적어놓고 조요토미 히데요시, 빨간 글자만 보면 조히데 대법관이죠. 이거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고 빗대가지고 사진까지 합성을 해서 뭘 저렇게 해놓고 탄핵해놨는데, 저도 저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최혁진 참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참 아까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시간에 저런 거 하나 하니까 이제 언론이 다 그 막 사진 찍죠. 저런 거 하면 사진 찍고 막 해가지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저게 왜 무슨 뜻인지 도저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 뭔가 비난을 하기 위한 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재명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갑자기 친일 사법이다. 친일적인 사법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그래서 일본식 상투를 턴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서 막 흔들고 있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빗댔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해서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했다. 조희대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나갔는데 보통 그러면은 변호사로 가죠. 그럼 정관예우에서 돈 엄청 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의 석좌 교수로 갔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는데 조희대 당시 교수가 낙점됐다. 무슨 말이죠 이게? 이성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다.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괴부 김충식이다. 그 김충식 씨라고 이 최은순 씨 지인이죠. 얼마 전에 서영교를 비롯해서 부승찬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 퍼뜨릴 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뭐 정상명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등에 같이 있었다고 가짜뉴스에 나오는 그 김충식이 갑자기 또 나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짜고짜 조희대 탄핵. 제가 참 이 말을 전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지조차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자판에서. 이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원래 누구냐 하면은 강유정 용산 대변인이 비례대표하다가 사퇴를 했죠. 대변인 가려고. 그때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비례대표를 원래 저번에 그 총선하면서 무슨 뭐 자기들끼리 위성정당 만들면서 용해인식 하는 기본소득당 여기가 또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대표를 갔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비례대표 선거하게 돼서 갑자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니까는 원래 자기가 있던 기본소득당으로 안 가고 민주당에 남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예 제명을 시켜줘 버렸습니다. 제명을 시켜주면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용해인한테 안 돌아가가지고 또 용해인이 또 배신자라고 욕하고 막 하여튼 뭐 좀 하여튼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저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세금이 아까운 그런 행태를 보여서 일단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